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정보통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면역력 증진을 위한 마르마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마르마를 활용한 테라피의 초기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 앞의 동영상에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의 자연치유적 삶의 과학이죠. 이 아유르베다적 관점에서 질병의 발생은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그 불균형은 소화와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소화와 독소에 의한 불균형은 소화력이 감소하거나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야기시키는 것은 불완전한 소화가 소화력의 감소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 체내의 독소를 축적한다고 합니다. 체내에 축적된 독소는 결국 신체 조직과 생명력에 대한 기능을 송산시키는데요. 결국 몸과 마음의 경로를 막히게 하고 신체 조직에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적 관점에서 질병의 발생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부터 질병은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의 단초는 어디서부터 발생할까요? 그러한 불균형의 독소 그리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머무르는 곳, 이곳이 바로 마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르마는 모든 질병의 징후에서 마르마 부위에 통증이나 폐색 그리고 부종이 나타남으로써 질병의 징후를 나타내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마르마는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마르마는 피부나 정맥 그리고 동맥, 힘줄, 뼈, 관절들이 만나는 해부학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면과 후면을 통해서 인체의 모든 부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마르마의 크기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마르마는 생명 에너지를 의미하고 또 상처받기 쉬운 곳부터 민감한 곳까지 온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마를 중요한 질병의 진단 도구 또는 예방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전통의학의 이와 비슷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혈점이죠. 그렇다면 아유르베다의 경혈과 중국 전통의학의 경혈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마르마나 경혈이나 고대로부터서 이어져 온 경험적 의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점들이 약 74% 정도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혈은 하나의 포인트와 경락 체계라고 하는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마르마는 앞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포인트의 면적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마르마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적인 면들과 연관이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약 35%는 마음과 정신, 영적인 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혈도 물론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은 35%까지는 점유하고 있지 않고 5에서 10% 정도에 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마의 실체 개수는 107개입니다. 마르마는 인체의 좌측과 우측에 하나씩 분포되어 있고요. 또 하나인 마르마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유르베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07개보다도 더 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은 그런 포인트들은 잠재적인 마르마이고 확실하게 마르마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07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르마는 또한 개인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뿌라나라고 하는 기의 정체 영역에서 그 민감성이 더욱 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마르마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은 마르마는 신체, 몸, 그리고 마음,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8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8가지가 질병의 진단 지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예방 치료 및 회복 기능을 하고 있고 치료 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통증 완화 기능이나 소화의 자극과 독소의 해소 기능, 해독 기능 이러한 5가지 기능은 경혈이 갖고 있는 기능들과 유사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인식을 강화하는 것, 몸과 마음의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들이 마르마에서는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르마에 대한 여러 논문들,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 마르마는 세포 간 통신을 촉진하고 진단 지표 역할을 하고 여러 해독과 통증 완화 그리고 치료 예방 효과에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마는 결국 마르마 테라피를 이용해서 에너지 힐링을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외에 무의식과 다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신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마르마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앞에서 보셨던 그림처럼 우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 있는 곳까지 그리고 신체의 전면과 후면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해 있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급소 부위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르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그리고 또 핏줄 이런 쪽에도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혈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수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바닥의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혈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르마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르마 테라피의 적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르마 테라피의 적용은 마사지를 통해서 해당 부위를 터치하거나 압력을 가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각 마르마에 대해서 약 1분에서 2분 정도의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숨을 내쉴 때 중간 압력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 압력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 완화 또는 압통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효능이 더 길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적용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마에 압력을 가할 때는 마르마 부위에 손가락을 고정시켜 놓고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하는 것이 좋고요. 한 마르마에서 다른 마르마로 갈 때는 선형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마르마 테라피에 대한 적용을 할 때 체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질을 공기 체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장 예민한 경향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의 반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불체질은 강하고 단단한 압력을 선호합니다. 물체질인 경우에는 느긋하고 덜 민감하기 때문에 깊고 강한 압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마르마 테라피의 적용은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마르마 테라피는 에너지 포인트, 즉 기가 뿌라나라고 하죠. 뿌라나가 이동하는 포인트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우 민감하고 의식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스스로의 마름하든 또는 다른 사람의 마름을 만질 때에는 분명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들을 통해서 마르마 포인트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